네, 주요 역에서만 정차해 운행 시간을 대폭 줄이는 도시철도 1, 2호선 급행열차 도입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부산시의 기대와는 달리 수요와 예산, 여기에다가 버스 노선과의 중복 논란 등 갖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시철도 1, 2호선 급행열차 도입을 위한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도시철도 노선에 급행열차가 도입되면 정차역이 대폭 줄어 최대 30분까지 운행이 단축되고 수송 분담률도 24%까지 높아질 거라는 게 부산시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당장 급행열차 수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중앙대로 그 선상에서 지하와 지상 보면 세 가지, 이제 급행까지 간다면 세 가지가 전부인데 시민들은 선택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데 수요가 그만큼 확보될 수 있을까? 부산 도시철도 노선이 버스 중앙차로 노선과 중복돼 급행열차 도입의 효과가 반감될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급행버스가 같은 노선을 따라 운행되는데 굳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겠느냐는 건데 차라리 도시철도망을 부산시 전체로 확대하고 마을버스를 확충해 도시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세권과 떨어져 있는 분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이 도시철도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가에 대한 실제 이 고민들 같이 진행돼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미 급행열차를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과는 시설 구조부터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통과할 때 바람 압력 때문에 먼지 등으로 승강장 안진문이 열리거나 장애물 정보가 발생해서 열차가 비상정차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승강장 안전문 센서 등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추가 보완 작업이 불가피한데 현재 추정 사업비는 8천억 원이지만 향후 조 단위의 사업이 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계획 중인 급행열차 도입 시기는 빨라야 2028년. 그 사이 부산시장 선거가 2번이나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질 없이 사업이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수능 위주의 정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이 정시를 통해서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하게 되는데요. 20년 만에 다시 정시가 강화된 대입 정책. 과연 부산 지역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윤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정시 대폭 확대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합니다.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해당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등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 16곳으로 이들 대학의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은 전체의 45% 이상으로 쏠려 있는 반면 정시 비율은 27%입니다. 정시 비율이 높아지면 부산 지역 학생들은 불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시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갑자기 정시가 확대되면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시 확대가 서울 내 대학에 그치지 않고 부산대 등 지역 거점 대학으로까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학력 편차가 다시 나타날 거란 우려도 큽니다. 국영수의 비중이 커지고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중요해지면서 부산 내에서 교육의 동고서저 현상이 뚜렷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어떤 학력 편차 현상이 상당하게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가 일상화되면서 이게 현저하게 줄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이것이 수능 전형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금 동고서저 현상의 학력 편차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1997학년도 수시 전형 도입 이후 대학 입시 정책 기조가 20여 년 만에 다시 정시 강화로 바뀌면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 꼭대기에서 불이 난다면 진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 사다리차도 닿지 않고 비상발전기도 망가진 최악의 상황.
해운대 101층 빌딩인 LCT에서 어제 이런 상황을 가정한 화재 진화 훈련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시뻘건 불길이 건물 38층 꼭대기까지 치솟습니다. 소방 사다리차 수십 대가 동원됐지만 10층 정도밖에 닿지 않아 불은 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 해운대 LCT 꼭대기에서 불이 난다면 어떨까? 해운대 소방서가 갖춘 사다리차는 최고 70m 높이, 반면 LCT 건물 높이는 400m가 넘습니다. 화재로 비상 발전기까지 작동을 멈추게 되면 소방관들은 이 비상 계단을 통해 수십 층까지 올라가 불을 끄게 됩니다. 전기 공급이 끊겨 비상 승강기도 멈춘 상황. 불이 났다는 신호와 함께 20kg이 넘는 장비를 착용한 소방관 8명이 계단을 오릅니다. 소방관들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건 필수. 중간중간 진지를 구축하며 불이 난 곳까지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101층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1분. 최소 시간은 불과 29분 10초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고 한 명이라도 구조를 하기 위해서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등반하게 됐습니다. 초고층 건물 안에는 비상 전력을 이용해 불길과 유독가스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 전력마저 끊긴 최악의 상황에서는 결국 소방관이 직접 불길을 잡으며 구조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기등이 나가서 소방 방제 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구상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들을 오늘 테스트하고. 초고층 건물이 많은 부산 소방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나타난 각종 데이터를 적용해 초고층 화재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의혹을 일면 머릿 기사로 다뤘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유재수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개입됐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부산시는 이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한 바도 없고 담당자들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는데요.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직항노선 신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부산시는 인도네시아에 직항로 개설을 제안했는데 부산, 싱가포르 직항에 이어서 운수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중장거리 노선을 선점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항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조사에 앞서 검찰도 같은 의혹을 수사했었다는 소식을 담았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경이 불과 몇 개월 차를 두고 같은 사건을 수사한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권력형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정치권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내년 5월에 열리는 부산 모터쇼에 일본차 업체들이 한 곳도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혼다를 제외한 4개 업체가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영향인 것으로 신문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일 갈등 관계가 회복되면 참가할 일본 업체들도 있을 것 같다는 관계자의 말도 함께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계절이 빠르게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람결이 어제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잔뜩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전적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져 한층 춥습니다. 내륙은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어제만큼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과 양산이 14도, 울산과 창원이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까지 동쪽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고요.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소폭 올라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비가 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 오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의 인구 정책을 진단하는 시민 토론회가 오늘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청년과 결혼, 출산과 보육, 고령화 등 5개 분야별로 8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인구 문제 원인과 해법을 진단합니다. 부산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토론을 진행한 뒤 인구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시청 소회실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의 용역을 맡은 부산 고용 포럼은 좋은 일터 인증 제도 도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내외 강소기업 유치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 고용구조 현황에 대한 분석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도 발표합니다. 영호남 8개 시도의 전통 공예품 교류 전시 판매전이 오늘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영호남의 우수한 전통 공예품 판로 확대와 공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후쿠오카시 하카타 전통 공예관도 참여해 종이 인형 작품과 다도 시연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미래의 부산은 어떤 먹거리에 집중해야 할까요? 블록체인 규제 특구의 이점을 살리고 한 아세안 스타트업 중심 도시로의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특히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을 만나봤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7월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것은 부산 경제를 위한 큰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중심지를 지향하는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 규제는 지금까지 그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늘 문제가 되었던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만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부산에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선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부산 기계공고 학생의 예를 들어 4차 혁명 시대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은 학생을 내년도 미국 라스베가스 CES 아니면 독일의 하노버 박람회에 처음으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을 해서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키워서 4차 산업혁명, 격변의 시대에 고충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교육, 스마트 상점 구축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1인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또 VR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장 매니저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가르쳐드리고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박 장관은 특히 부산이 한 아세안 스타트업 발전의 중심 도시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 아세안 스타트업 연대 기구를 부산에 둬야 한다는데 오거돈 부산시장과 뜻을 같이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기업인들의 아세안에 대한 그 투자와 관심 이런 것들을 저는 스타트업 연대라는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그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부산에다 두고 부산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도시로서 앞으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과 한 아세안 스타트업의 중심 도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 부산의 미래상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의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FM의 우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 반려견 놀이터네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기의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거쳐가지고요. 4곳의 반려견 놀이터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중 1순위로 부산시민공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네, 앞으로 이제 여론 수렴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요. 내년 2월에 반려견 놀이터가 완성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댓글 반응을 쭉 보면은 당연히 반려견을 데리고 가보고 싶다라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 목줄 필수, 대형견은 입마개 좀, 난 대형견 무서워서 대형 리트리버만 봐도 못 움직인 같이 안전에 좀 유의해달라 이런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요. 공공장소에서는 모두가 즐거워야 본인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네네. 거겠죠.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올스톱이네요. 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경전철 사상역에 신호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구간 운행이 중단이 됐고요. 그 뒤로 24일까지 서행해서 운행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요. 물론 지금은 해결됐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경전철에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사실 무인철이다 보니까 더 이 공포감이 심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쭉 보면은 방송을 빨리 해서 대처를 좀 해주지 아무 말 없어서 30분 기다렸더니 수동운전의 지연 운행이라며 빠른 대응이 아쉬웠다는 댓글이 있었고요. 또 집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공사 승무원이나 경전철로 국제선 내지는 국내선 이용할 승객분들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같이 김해공항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전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지 못한 분을 어떻게 해줘야 하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부산 김해 경전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철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 이 대응이 더 느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꼭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불 밝힌 LCT네요. 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기념해가지고 해운대 LCT 건물이 처음으로 불을 전층에 켰습니다. 네. 확실히 눈에 정말 확 띄긴 하는데 네, 댓글의 맞습니다. 반응은 어땠나요? 댓글을 쭉 보면은 불 켜진 거 집에 누워서 구경하자 같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댓글도 많았지만요. 빛공에 식물도 괴롭고 사람도 괴롭고 불빛을 줄이고 별을 켜자 같이 과도한 이 빛공해를 좀 걱정하는 댓글과 국내 탑10 중에 부산에 7개의 빌딩이 있다 하며 부산에 너무 많은 초고층 빌딩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처음이라서 그런지 신기한 건 맞는 것 네네네.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좀 조율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로 시작된 감코시티 사태 주범인 62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바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감코시티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 여기에 2,300여억 원을 대출해줬다 파산하면서 피해자는 모두 3만 8천여 명, 피해 금액은 6,26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예금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향후 이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 금정구 부곡동의 한 아파트 14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일가족 3명이 연기를 마신 채 방에 고립돼 있다가 소방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집 일부를 태워 소방세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전동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투자자를 살해하려고 한 일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면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거액의 부동산 투자를 받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지난 4월 양산의 한 도로에서 지인 2명과 짜고 B씨를 차로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0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씨가 지난 19일 돌연 사망하면서 검찰은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산 아이파크가 프로축구 K리그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첫 번째 관문에 도전합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내일 오후 구덕운동장에서 FC 안양과 K리그2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릅니다. 이번엔 부산이 2015 시즌 기업구단 최초로 2부 리그로 강등된 뒤 네 번째 도전으로 내일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선박 배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부산항에 접안한 선박에 육상의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 AMP가 다음 달 5일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갑니다. 부산항만공사는 1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4월부터 2개 부두 4곳의 선석에 AMP를 설치하기 시작해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선의 경우 하역하는 중에도 냉동 컨테이너의 온도 등을 유지하기 위해 벙커 CU를 사용하는 엔진을 계속 가동하는데 엔진을 끄고 대신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지역 언론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어제 부산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민원련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행 5년 차에 접어든 부산시 방송발전 지원 조례의 정책 효과를 짚어보고 시민을 위한 부산시의 지역 언론 정책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올해 검사 임용시험에서 9명을 합격시켰습니다. 부산대학교는 법무부 2020년 신규 검사 선발 전형 최종 합격자 명단에 부산대 로스쿨 출신 9명이 포함돼 전국 대학 로스쿨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로스쿨은 지난 8일 대법원이 발표한 예비 판사격인 재판연구원 합격자도 3명을 배출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법조경력 신임 법관 임용에서는 부산대 로스쿨 출신 판사 4명이 포함됐습니다.